오늘 우리 지역 소식에서는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김종득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개묘년 새해 시작하고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 오늘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하고 계실 텐데, 먼저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전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입니다. 개묘년 새해 애청자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해에 제9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 6개월 보내셨는데 현장을 진짜 누구보다 많이 다니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지난해는 올해 더 힘차게 뛰기 위한 도움닫기의 시간이었을 텐데요. 어떠신 느낌이었을까요, 그동안? 네, 문화복지위원회가 현장 일정이 정말 많은 상임위입니다. 네. 다양한 문화, 체육, 관광 행사로부터 어르신, 장애인, 보훈 가족과 밀접한 복지 현장들, 청소년 및 아동, 여성 정책 현장과 식품 및 보건의료 현장까지 광범위하고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현장에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네. 등원 후 지금까지 쉬지 않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정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외롭고 소외된 약자를 지원하고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생각돼 왔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지난 추경 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독감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유치원 교사분들은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이지만 똑같이 아이들을 대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됐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번 12월 추경 상임위에서 보육교사 무료 접종 예산 4억 3천만 원을 심의에 통과시켜 복지 사각지대의 일부를 해소하기 위해 힘을 좀 썼습니다. 네, 그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그럼 대상에 좀 포함되면 참 다행인 건데, 지금 네. 보고 계시는 이 소관 업무인 문화복지라는 게요, 문화, 예술, 의료, 복지, 그리고 여성과 아동 이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일단 위원장님께서 올해에 중점을 두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어떤 건지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막 첫 번째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네네. 행정사무감사부터 조례안 및 예산 심사까지 바쁜 일정들을 보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문화복지위원회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문복위 예산이 인천시 전체 예산의 44%에 도달할 정도입니다. 크네요. 더욱이 그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일이 많은 상임위입니다. 네. 특히 그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직후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던 사업을 복원하고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그 1월 중순부터 새해 첫 회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2023년도 인천시의 주요 정책 방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도 상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주차요금 다자녀 가정 감면 적용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이거든요. 예. 통과가 되면은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확인 절차가 완수되기 때문에 예.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해당 그 내용에 대해서는 통과된 후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또 인터뷰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유, 출연권 먼저 좀 예약하셨는데, 이 주차 문제가 좀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저 애청자분들도 감면 혜택 등이 있다면 좀 귀가 쫑긋해지실 텐데, 그래서 저희도 꼭 다시 출연 요청 드리고 출연권 꼭 드릴 테니까 나와주세요.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네네. 네, 1인 가구의 고독사가 뭐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겠죠? 네, 네.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 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네. 저출산,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급속한 그 사회 구조가 변화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인천시에서는 최근 5년간 1,064명의 고독사가 발생이 됐던 거예요. 맞네요. 네. 특히 그 2021년 인구 10만 명당 8.5명의 고독사가 발생하여 우리 시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조례안 통과로 고독사 위험자를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네. 또한 현재 5천 가구에 지원하고 있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을 2027년까지 9천 가구까지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의 개발에 힘을 쓰겠습니다. 예. 아유, 독거 노인이나 뭐 독거 청년, 독거하시는 분들께서 가시는 길도 이렇게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지역구이시잖아요. 계양의 문화시설과 공공의료 확충에도 크게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요? 문화, 체육 등의 여가 선용에서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이죠. 네. 네, 집 근처에 그 문화체육시설이 있다면 일상 속에서도 풍요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결국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계양 지역에는 미술관도 생활문화센터도 문화회관도 없는 실정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문화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요. 예. 2017년 건립 계획이 수립된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사업이 지난해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네. 제가 지난 정리 추경 때 관련 예산을 명시 이월시켰고 올해 다시 사업이 재개될 것입니다. 네. 또한 2023년 예산에 북부권 문화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2억을 신기로 반영을 또 시켰습니다. 네. 연구 용역에 따라 향후 사업 계획이 수리 및 시행 과정에서 꼼꼼하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계양 경기장에 파크 골프장과 리틀 야구장 등의 시설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23억 원 정도 신기로 확보를 했습니다. 네. 2024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관리에 지속적으로 신경도 깊게 쓰겠습니다. 예. 그 위원장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 계양구 쪽의 문화시설에 관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계묘년새를 맞는 첫 또 시원한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신다면요. 애청자 여러분께서 새해 시작부터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기분이 좋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짧게 느껴졌는데요. 더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2023년 새해에는 애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새해 첫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정말 인천 전역을 다니시면서 시민들께서 바라는 문화복지 실현하시려면 24시간도 부족하실 텐데 그래도 건강 챙기시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고요. 역시 위원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